상간자 소송에 관한 재상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평소와 달라요. 여자의 촉이 발동, 냄새가 나는 대화가 있었고요. 썸을 탔다 이런 취지였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될 것 같아. 가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는 거 아닙니까? 봤어요. 증거가 분명해야만 홍군형을 내주시려면 박병기 변호사한테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병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해주시나요? 오늘은 제가 최근 인상 깊었던 상담인데 그 상간자 소송에 관한 제 상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요. 여자분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됐고요. 40대 초중반에 그 남편하고 몇 살 차이가 났고, 남편은 중견기업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고, 여자분은 결혼 전에는 일을 했지만 결혼하고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애 생기면서부터 이제 일을 안 하고 그 아르바이트 번역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자상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무난한 사람이었고, 그 회사와 집 그리고 가정 위주로 이렇게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평소와 달라요. 그 야근이 잦고, 그리고 늦게 들어온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안 가도 출장도 가고. 이상하잖아. 여자의 촉이 발동. 그래서 몰래 보니까 이제 카톡에서 부적절한 대화, 그러니까 노골적이진 않은데 냄새가 나는 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화 내용에서는 없었어. 남편이 용의주도하게 다 지웠겠죠. 카톡은 실수했나? 여튼 그리고 카드 사용 내용에서도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등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자의 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여자분은 좀 그러니까 소심한 분이었고요. 남자분도 뭐 이렇게 우락부락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가정 내 분위기는 남자가 갈비였어요. 여자분이 이제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남편이 이제 그 여자분 나름이니 카드 사용 내역이나 카톡 내역하고 자초지종을 울면서 따져 물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남편도 변명이 한계가 있어. 남편이 결국 자백, 근데 이때의 자백은 뭐 섹스를 했다 그런 자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인데 이 친구하고 썸을 탔다 이런 취지였어요. 여자분은 그렇게 생각은 안 들었지만 여튼 다시는 안 만난다고 확답을 받고 이렇게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여자의 촉이 또 발동해. 남편분이 이제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보기도 하고 회사 근처에서 보기도 하니까 그걸 적나라하게 사진까지 찍지 못했지만 어떤 여자분하고 있는 거 이런 것 등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실 금액을 목표로 한 소송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간자인 상대방한테 청구했을 때 3천만 원? 글쎄요. 보통 2천 정도가 맥시, 3천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드물고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너무 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혼을 한다거나 이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바람피운 배우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하고 똑바로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할 때 이 자료, 증거가 분명해야만 인정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증거 수집 이것저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몇 개월 됐거든요. 그리고 한 달 텀으로 다시 이제 통화하거나 만나서 제가 또 코치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제가 오긴 했는데,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니까 여자분이 많이 지치고, 그러니까 그 수집하는 것도 힘들거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분이 진행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혼 소송, 그러니까 가정을 깰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분하고 나가서 남편이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려면 상간자 소송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지금 많이 지쳐서 지금 갈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간자 소송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뭐 대충 아시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하셔서. 그러니까 법률은 부부 중에 배우자 일방이 제3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 특히 섹스로까지 나가는 경우에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은 법률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하나요?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혼할 정도, 그러니까 이 상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부인데 한쪽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이때 정말 이 분이, 이쪽 피해 배우자가 이혼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거의 상간자 소송 세트로 합니다. 당연히 남편을 상대로 해서 또는 부인을 상대로 해서 유책 배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고, 동시에 이 유책 배우자와 바람 피운 상간자
그러니까 상간남이 될 수도 있고 상간여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두 소송이 피고가 2명이 되고 세트로 해서 가정법원 관할로 가서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요.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은 없어. 근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될 것 같아. 너무 분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한테는 이혼 소송 하지 않지만 그 상대인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더 많죠. 이 경우에는 이제 가정법원 관할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 관할라고 해서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요즘이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핸드폰도 있고 세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원나잇 이런 거 아닌 이상 여러 번 만났다 하면 상대방이 유부인 건 당연히 몰랐다는 그런 개소리 하지 마. 무조건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걸렸어.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뭐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택도 소리 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재수없네, 걸렸네. 앞으로는 조심해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 둘이 막 겁니다. 조심하자 이렇게 합의를 막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할 정도의 위인들이라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도 않죠. 그랬을 때 다시는 버르장머리 거쳐내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하면 일파만파 굉장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은 우리 7, 80년대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아직도 중국은 자력구제가 좀 우리보다 많은 것 같은데 가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는 거 아닙니까? 봤어요, 저도. 네. 그 정도 하면 무서워서 떨어지긴 하겠지. 근데 요즘 세상이 이쪽에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죠. 뭐 주거 침입의 문제, 폭행이나 상해의 문제,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증거 매우 중요하고요. 모든 소송은 그러니까 우리 법원의 그러니까 법률가의 언어는 증거가 없으면 그건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 억울해 자기는 이렇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없는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물론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는 둘이 모텔방 같은 데서 섹스학원 장교를 CCTV로 찍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 그리고 막연하게 바람 피워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최소한 몇 월 며칠 몇 월경 어디서 이런 식의 몇 가지 증거가 나와줘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자백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자백도 재밌다? 그냥 잘못했어 부적절했어 이런 자객으로 서장도 쓸 수 없고 판결을 쓸 수 없고요. 그건 우리가 법률가가 봤을 때는 진정한 자백은 아니고요. 어설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특히 상대방, 상간자에 대한 사실 확인서나 진술을 받으면 좀 좋겠죠. 그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서 만났고 그리고 그래서 언제 첫 키스를 했고 언제 관계를 했다 정도 그리고 뭐 30번 했는데 그 30번을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한두 번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를 좀 특정을 하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만났고 몇 번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준다면 그거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를 시켜서 왜 의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이 증거 채택이 되나요? 일단은 그 증거 채택을 떠나서 흥신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사실 있어요. 근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흥신소 사장님도 그 직원들 고용해야 돼. 이 직원들도 웬만한 인건비 가고는 하기 싫지. 왜냐하면 불법적인 냄새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싼 돈을 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정도 그런 정도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오버하는 순간 몰로의 주거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몰래 녹음을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이제 불법행위 문제가 개재가 되고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 차량에 왜 이제 녹음하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런 거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됩니다. 내가 아닌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차에 보면은요 그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도 왜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거를 증거물로도 채택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괜찮을 수 있죠. 자기가 일부러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이지만 부인의 공유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CTV, 그러니까 블랙박스 같은 거 이거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 배우자일 경우에 요책 배우자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소송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상간자 소송 필요합니다. 홍군형을 내주시려면 상간자 소송 변호사님께 상담하십시오. 홍군형을 내주시려면 박병규 변호사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이상 다음에 뵙겠습니다.